반갑습니다. 영월에서 기차를 타니까 딱 2시간 만에 청량리에 왔습니다. 원래 서울에서도 저희 집에서 승용차를 가면 강원도 영월에 딱 2시간 걸리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농지를 선택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일단 서울하고 접근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서울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시시 서울에 있어서 사실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떨어져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먼저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할 때는 집사람이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동의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집에 오는 걸로 한번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는 강원도 영월 주천에서 사과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농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이 기농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은행에서 30년이 넘게 근무를 했고 이제 퇴직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1년 앞두고 준비를 하면서 집사람과 상의를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다른 직장에 가서 한 2, 3년 근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2, 3년 근무하는 그 기간에 기농을 해서 2, 3년 농사를 지으면 반 전무가 가까이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서로 상의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한 거는 기농을 하자. 원래 저는 이제 시골 태생이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시골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전에 제가 소개를 할 때 그랬는데 그런데 저희 집사람 이름이 방비선인데 선자 보면은 산이 들어가 있어요. 선자에 신선성이. 그래서 당신은 산 밑에 가야 되고 집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사람이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하는데 이제 화실을 갖고 싶어 해요. 잘 됐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과 같이 상의를 하고 동의를 해서 제철에서 2, 3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서 기농을 하면 반 전문가가 되면 가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자연 속에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저는 이제 기농을 하기 전에 사실은 좀 아까 여러분 이제 박사님도 그렇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교육을 좀 많이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인터넷 교육을 많이 했고요. 애들하고 아실 겁니다. 많이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많이 받았고 천안연암대학에 지원을 해서 면접도 보고 사업계획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많이 배웠고요. 또 그리고 현재는 그린코리아 컨설팅에서 추진하는 마이스터 부자들이 마이스터 과정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대로 하셨는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일단 어떤 자리가 나면은 그 자리를 꼭 현장 답사해서 확인했습니다. 기농지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제가 봐서 마음에 들면 집사람하고 또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부여의 밤나무 농장, 또 표고버섯 농장, 기농 3년차 되신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고 밤은 수확하는 3년이 걸리고 표고는 18개월이면 수확이 된다. 그런 내용 보고 왔는데 저는 가니까 그 느낌이 좀 제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갔다 왔고 그다음에 문경의 사과 농장도 가봤습니다. 그게 기농 2년 되신 분을 위해 찾아가서 제가 보고 또 상의도 하고 거기도 사실 이제 사과나무를 새로 심는 게 아니고 심어져 있는 사과 밭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기농을 하던 그 첫 해에 수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거기는 약 2,000배 정도 돼서 직접 빼면은 거의 한 1,800평 되는데 그게 면적이 크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제가 가본 곳은 이제
귀농은 하지는 않고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월 부천면에 4만 평의 그 농원을 하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셔서 거기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저랑 같은 나이 여자인데도 벌써 17년 전에 이나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엄청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부터 연소득이 1억이 넘게 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많이 또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간 그곳이 이제 영월 주천면인데요. 거기 이제 사과 과수를 하신 분이 그분도 기농 6년 차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기농 3년 차에 이장이 되시더니 작년도에 이장을 또 연임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상암농장 가봤고 원래 제 고향이 전남 곡성입니다. 곡성에서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시골에 사실 제가 농토를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농지연구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해에 수학을 내는 작목이 쉽지가 않다고요. 물론 지금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그런 작목을 찾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범위를 봤을 때는 첫 해 수학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곡성에서 보니까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이 매실을 심었는데 2년 차고 3년 차부터 수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실, 또 곡성이 또 유명합니다. 포도도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포도, 참외, 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썩 닿지 않고 또 어려웠던 거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그 큰 은행에 지점장까지 하던 아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어머님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을 선택하지 못한 그런 요인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받고 현장이 나타나면 가서 제가 보고 또 그게 마음에 들거나 또 같이 봐야 될 일이 있으면 집사람 같이 이제 동행해서 가서 보고 그렇게 사실은 금년도에 기농을 했는데요. 지금 생활을 해보니까 아침에 사실은 새소리에 잠이 깹니다. 제가 사는 곳이 거의 한 450m에서 500m 고지고요. 아까 우리 안명목 서울사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밭을 사가지고 그냥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도 가져와 끌어와야 되고 이 전환을 놓는데 이 통신주가 보니까 통신주를 2개만 해주고 2개를 넘어가는 거는 본인 부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하는데 돈이 꽤 들고 통신주 넣는데 돈이 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자기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식사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한 점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자기가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실습 교육이든지 교육을 받고 나는 현장을 간다. 그게 잘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인과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서 기농하는데 큰 힘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과수원이 그 마을의 이장님 과수원이었어요. 그 이장님께서 이제 하시다가 반을 저한테 넘기신 건데 이장님께서 이제 나중에 기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골에서는 킹입니다. 킹. 모든 게 이장님을 통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장님 도장이 들어가면 다 지나갑니다. 자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장님 사진만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장님 밭을 탔고 또 이장님하고 제가 사실 그 처음에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거의 그 이장님 댁에서 1개월 동안 그 배려를 해주셔서 거실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잤어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기농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장님을 멘토 삼아서 제가 3번째 만났을 때 제가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딱 5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형님을 모시고 제가 딱 다음에 제가 올 때는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가서는 바로 형님을 모시고 깍듯이 예우해드리고 정이 들었고 이렇게 해서 멘토를 모시는 게 중요한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저는 이제 그 조선교육에서 홍로를 수확을 합니다. 홍로를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지나면
이제 늦게 나는 만성적인 부사를 수확하게 돼요. 첫 때부터 수확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을 300평 이상을 소유를 하게 되면 농지원부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농지원부가 나오면은 취득세 부분이 거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기존의 농지원부를 활용을 해서 세금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걸 했고, 또 지인이 소개를 해서 아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 등기 비용만 들고 복비도 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점이 좋았고, 이제 특히 이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제가 과손을 구입하는데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기농을 할 때 보니까 부인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50대가 돼가는데 대부분이 건강상에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폐경기에다가 자기 원래 친하다는 사람들하고 단절되는 데서는 조울증이나 또 건강상에 체크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좋고, 제가 어제 이제 6월달 전기요금, 수요금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거의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유상호 박사님께서도 월 100만 원이면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씀 이제 참고로 드리자 보면은 전기요금이 2만 원이 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농사용 전기가 따로 한 7,800원 나오고요. 전화요금이 한 4,000원 정도. 물론 핸드폰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비용이, 생활비용이 이런 정도 들고, 또 해보니까 그 이웃 간에 잘 지내면 거의 후손이나 이런 건 다 그냥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이나 감자, 마늘, 상추, 고추, 피망 다 이웃 간에 그 관계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텃밭에다 하고 그러면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딱 10년 계획을 하고 지금 잘 배워서 6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해서 기반을 잡고 주위에 있는 땅들을 조금 하면 체험 농장이나 그런 길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